자, 일단원의 선택학습, 일단원의 선택학습 연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소설. 현대 소설이고요. 연이라고 해요. 연이라고 해야죠. 우리 부산 말투로 따지면 연이죠, 연. 자,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볼 건데, 자, 이게 뭐냐면요, 진짜 내용 별거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 아들을 바라보는데 아들이요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고는 요 연날리기밖에 없습니다. 이 연날리기밖에 없는데 이 연을 이제 아들이 점점점 연날리기 실력이 늘다 보니까 연을 점점점 먼 데로 보내요. 점점점 먼 데로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아들이 점점점 나에게서 이제 멀어지는구나. 평생 아들을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점점 이별을 준비하게 되는 어떤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게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혹시 집을 혹시 빨리 벗어나고 싶은가요? 어때요? 아니, 안 벗어나고 싶어? 네. 홈스윗 홈이야?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집은 좋은데 부모님의 품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있어. 아 그거는 있어? 그거조차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좀 있었어. 그래서 집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자유를 좀 늦게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0대 중반에 자유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대학 시절까지는 어찌됐건 이제 부모님의 밑에서 이 그 부모님의 둥지를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지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집에서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이라고 해가지고 비유적인 표현 쓰여 있다, 그쵸? 자, 근데 그 연을 이제 새처럼 표현한 이유는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제 그런 대상이다, 그쵸? 자, 그래서 연이 날아다니는 게 마치 작은 새처럼 날아다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대요. 자, 들에서나 산에서나 마을 근처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연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도 차라리 마음이 편했대요. 자, 표시. 자, 여기 밑에 형광펜으로 표시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가 마음 편했던 이유는 연을 날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들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이 편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들에서나 산에서나 어머니는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그 연을 찾아 일손을 멈추곤 했대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어머니가 이제 밭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자, 그래서 밭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연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적막스러운 봄 하늘을 바라보며 허기진 한숨을 삼키곤 했답니다. 자, 그래서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하는 수가 없는가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요 아들의 처지가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이제 상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 처지의 상급 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이름자나마 읽고 쓰게 된 걸 다행으로 알거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가난한 상황. 그러니까 아들은 상급 학교, 그러니까 그 위의 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가고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급 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야. 자, 그래서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던 소리가 아들놈의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은 모양이었다라고 하면서 자, 지금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제 진학을 못하게 되니까
그거를 아유 그냥 땅이나 파고 살자 엄마랑 같이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무엇이 하고 싶었던 거야? 아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상급 학교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상급 학교 안 보내준 대신에 연식이나 많이 만들어줘 라고 해서 자 지금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한 이 어떤 상심한 마음을 이제 연날리기로 이제 달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급 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 철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시작했답니다. 자 그래서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제철에는 남의 집 아들 연 띄우는 거나 곁에서 부러워해오던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냈고 아들놈은 그때부터 허구한 날 하고 한 날이 이제 우리 그 경상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허구한 날 이거죠. 자 그러면 허구한 날이 무엇의 어원이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있죠. 그때는 이 하다가요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이 원래는 하고 한 날입니다. 하고 한 날. 예, 많고 많은 날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말로 굳어져가지고 허구한 날이 됐죠. 어쨌건 맨날 면회만 붙어 지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낸 이유는 무엇이냐?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자기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보내주고 싶지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새학기죠 새학기. 제 또래 아이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서 읍내 상급 학교로 가버렸대요. 아들놈은 혼자서 그 파란 봄 보리밭 위로 하루같이 연만 띄워 올리고 있었대요. 아침 나절에 띄워 올린 연이 해질녘까지 마을의 하늘을 맴돌았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그 아들의 연을 볼 수 있었대요.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연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한다? 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 자 그리고 아들의 존재를 생각한다. 엄마야. 자 그래서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연을 새로 비유한 거 또 나온다 그쵸? 자 그래서 언젠가는 실주를 끊고 마음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불안하게 만들었대요. 자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해 줄게요. 어머니는 언젠가 아들이 떠나버릴 것 같아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연을 점점점 멀리 이제 보내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아들이 이제 연날리는 실력이 늘었다는 거고, 연날리는 실력이 늘었다는 건 아들이 점점점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성장하면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린 동안에는 어머니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대요. 왜? 연이 아직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연이 하늘을 나는 동안은 어느 집 양집 아른 담벼락 아래 마을의 회관 뜰 한 구석에 또는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어느 보리밭 이랑 끝에 그 봄 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연이 하늘을 나는 동안은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문장이 되게 길다 그쵸? 만연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만연한 문장. 자 그래서 연이 하늘을 나는 동안에는 결국 뭐 같다?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겁니다.
마치 연이 날아다니는 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이 외로운 아들의 마음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놈의 연날리기를 탓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왜? 미안하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아들은 연날리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철늦은 연날리기에 상급 학교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나이가 그래도 좀 된 건데 10대 한 중후반은 됐을 텐데 연날리기는 뭐 한 10살이나 10살 전에 하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냅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날리기에 넋이 나간 아들놈을 원망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자, 그래서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여기 적혀있네요. 감사할 뿐이었다. 자, 그래서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연처럼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 아들의 마음이 가라앉기를 마치 뭐처럼 저녁연처럼. 왜 저녁연이라고 해요? 저녁 되면 저녁 먹으러 가야 되니까 연을 다시 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늘에 날고 있는 연이 점점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릴 뿐이었대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결국 이변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날은 유독 봄바람이 들녘을 설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날도 고개 넘어 들밭 언덕에서 봄무릇을 캐고 있던 참이었답니다. 바람을 태우기가 좋아서 그랬던지 아들놈은 이날따라 연을 더 하늘 높이 띄워 올리고 있었대요. 마을에서 띄워 올린 녀석의 연이 고개 이쪽 넘어 이쪽 어머니의 머리 위까지 까맣게 떠올라와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얼레의 실, 얼레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연날리기 해봤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 요즘은 연날리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노는 용도로 연날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초등학생 때 나는 초등학생 때 연날리기를 학교에서 시켜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놀이잖아. 그래서 이 전통놀이 막 비석치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투 던지기, 연날리기 이런 걸 학교에서 좀 시켜줬어요. 왜냐면 막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이래가지고 막 우리 때도 그런 거 막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막 이제 가르쳐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설날에 막 이제 원래는 연날리기 했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연날리기 해봤는데 이 얼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연이 어떻게 날려지는지는 알죠? 잘 모릅니까? 아, 이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연실이 이렇게 징징징징징 감겨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빙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손잡이 이렇게 딱 잡고 여기에 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연이 날아다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얼레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연날리기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실을 감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얼레라고 하거든요. 자, 얼레의 실이 모조리 풀려나와 하늘 끝까지 닿는 것 같았대요. 자, 무릇 싹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발길이 자꾸 헛디딤질을 되풀이했답니다. 왜? 지금 하늘에 날고 있는 연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원래 이 정도로 날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연이 너무 높게 날고 있는 데다가
전에 없이 드센 바람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탓이었대요. 자, 팽팽하게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간 연실 끝에서 드센 바람을 받고 심하게 오르내리는 연을 따라서 어머니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불안감에 쫓기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엔가 다시 그 하늘의 연을 찾았을 때입니다. 연이 있어야 할 곳에 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은 어느새 실이 끊어져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연날리기 하면요 생각보다 실이 잘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높게 날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 그래서 이 실이 단단하지 않으면 실이 끊어져 버립니다. 실이 날아가지고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 연날리기 하면서 연이 그냥 이제 실이 끊어져가지고 그냥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리는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빗살처럼 곧게 하늘로 뻗어오르던 연실이 머리 위를 구불구불 힘없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실이 뻗쳐 올라가 있던 쪽 하늘을 자세히 보니 아직도 한 점 까만 새처럼 허공 속으로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실이 끊어져 날아가는 연의 모습이죠. 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어머니는 아예 밭 언덕에 주저앉아서 연의 흔적을 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눈길을 하늘에 못 받고 있었대요. 자, 잘 보세요. 연의 흔적이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자, 충격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연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고 난 다음에야 어머니는 비로소 한숨을 삼키면서 천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대요. 하지만 이제 반나마 차오른 무릇 그 바구니를 옆에 끼고 마을길을 돌아가고 있는 어머니는 방금 전에 무슨 아쉬운 배웅이라고 표현하네요. 이라도 끝내고 돌아선 사람처럼 거동이 무척 차분했대요. 연을 지킬 때처럼 초조한 눈빛도 없었고 발길을 조급히 서둘러 가려는 기색도 아니었대요. 왜 그러냐? 지금 아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아들이 떠난 것에 대한 마음 배웅해주듯이 아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를 이제 차분하게 맞이한 거죠. 자, 그래서 연을 지킬 때처럼 초조한 눈빛도 없었고 발길을 조급히 서둘러 가려는 기색도 아니었대요. 자,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미리 체념해 버린 것 같은 거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 쪽에서 그 땅으로 내려앉은 연실을 거두어 드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땅으로 내려앉은 연실을 거두어 드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 떠났다 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왜? 연날리기를 하다가 연이 날아가면 연은 날아가는데 하늘 위에서 실은 이렇게 막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실이라도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실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들이 지금 없다, 떠났다 이 말이죠.
자, 아지매요. 건이 새끼 좀 빨리 쫓아가 봐야 해요. 건이 새끼는 아까 도회지 돈 벌라고, 이 도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도시 또는 도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골이랑 반대되는 곳이죠. 자, 그래서 돈벌이 간다고 읍내께로 튀었다는게요 라고 하니까 지는 도회지 가서 돈 벌어 온다고 연실 같은 건 내나 실컷 가마지랑 가지라면서 이제 떠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흐느적흐느적 허기진 걸음걸이로 마을을 들어섰을 때였다. 아들놈의 연실을 감아들이고 있던 이웃집 조무래기 놈이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나섰으나 어머니는 이번에도 미리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던 것처럼 놀라는 빛이 없었다. 차분했죠. 왜?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연을 보면서. 자, 그래서 앞뒤 사정을 궁금해하거나 집을 나간 녀석을 원망하는 기색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뒤를 서둘러 쫓아 나서기는커녕 걸음 한 번 멈추지 않고 말없이 녀석의 곁을 그냥 지나쳐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처는 이제 더 나아가 이 뜻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더 나아가 그 텅 빈 초가의 살인문을 들어서고 나서야 아들의 연이 날아간 하늘을 향해서 어머니는 발길을 잠깐 머물러 섰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텅 빈 하늘만 하염없이 이제 멀어져 가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다만 그 무심한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가는한 숨을 삼키며 허망스럽게 허무하게 중얼거리고 있었대요. 아가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 라고 하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 연이라고 하는 상징적 소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자, 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연의 상태에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가 변합니다. 연의 위치에 따라서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져요. 가까우냐 뭐냐 저 멀리 있느냐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어머니의 심리 변화입니다. 어머니의 심리 변화, 어머니의 마음속이 변해요. 자, 그래서 이 떠난 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슬픔을 애써 누릅니다. 참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절제된 슬픔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무엇이냐? 심미적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 어머니의 사랑이죠. 맞죠? 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막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을 막 뭐라 했지? 막 이 울음을 토하듯이 막 표현하고 있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제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화를 통해서 우아미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애끓는 사랑을 표현한다. 자, 그러면 현우야 정신 차리고 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은 욕망을 지닌 아들 또는 그런 아들의 동경 또는 성장하고 싶은 아들의 욕망,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또는 자유, 아들이 이제 자유를 가지는 거, 자유롭게 떠나는 거.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별표 여기 3번 다음 페이지. 요게 많이 나옵니다. 혹시나 만약에 시험 나온다고 하면은 자, 연의 상태, 연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머니의 심리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자, 연이 처음에 낮게 있을 때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더 올라갔을 때 엄마야.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연실이 끊어진 채 멀어져 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어머니의 불안 역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요때까지. 자,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연이 시야에서 사라진 거야. 지금 여기 이 희미하게 요거 보이죠? 이거 표시 안 해도 돼요. 연실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 보입니까? 자, 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연은 이제 점점 날아가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어. 근데 하늘에서 떨어져 오는 연실만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아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오히려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안하다가 차분하게 변했습니다. 왜? 아들을 보낼 마음의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차분해졌고요. 체념했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돼지고기 두억은 끊어왔다는 말. 자, 돼지고기 두억은 끊어왔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아, 과거에 이제 가장인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정육점에 들러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이제 한 2근 정도 이렇게 사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고 온 거야.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돼지고기 2근을 끊어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이제 뭐 고기를 이렇게 잘라온 거니까, 맞지? 근데 그걸 끊어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릴 때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반가운 말은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돼지고기 2억은 끊어왔다는 말이랍니다. 자, 어린아이 입장에서 고기 가져왔다고 하면 좋아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먹기 쉽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맨날 먹지만. 그러면 그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며 느끼는 추억이나 그리움.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돼지고기를 2억은 끊어왔다는 말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야?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금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추억을 환기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환기라는 말은 중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둡시다. 이 환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불러일으키다. 어떤 생각을 또는 떠오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현우야, 혹시 녹화되고 있니? 네. 오케이. 떠오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육점에서 돈 주고 사온 것이지만 칼을 잡고 손수 베어온 것도 아니고 잘라온 것도 아닌데 신문지에 둘둘 말린 그것을 어머니 앞에 툭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한마디, 아, 돼지고기 좀 끊어왔다 라고 하는 말. 가장으로서의 자랑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애정이나 연민 따위는 더더구나 아니고. 자, 이 말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화자가. 자,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화자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럼 화자의 대상이 무엇이냐? 시적 대상이 무엇이냐? 이게 좀 특이합니다. 시적 대상은요, 말입니다. 말. 어떤 말인데요?
그래, 돼지고기 2억은 끊어왔다라는 그 말 있죠. 그 말이 시적 대상입니다. 이 대상, 이 시적 대상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대상, 이 돼지고기 2억은 끊어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느꼈느냐? 화자는 반갑고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아서 좋았대요. 왜? 돼지고기를 탁 끊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쉽게 먹기 어려웠어요. 쉽게 먹기 어려웠어. 이거 이제 옛날입니다. 한 1900,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고기를 사오는 시점은 한 1960년대나 70년대쯤 될 거예요. 이 시인이 선생님의 부모님보다 한 5살에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한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기를 몇 끼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매일 먹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끊어왔다 라고 하는 말에는 지금 반가운 건 누구의 감정이야? 화자의 감정입니다. 어린 화자의 감정이죠. 고독한 건 누구 감정입니까? 고독한 건 누구의 감정이에요?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고독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부모님이 맞벌이 하는 경우도 잘 없었죠. 보통 이제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게 일반적인 이제 가정의 모습이었다 보니까 혼자 이 가정에서 혼자 집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장의 모습은 굉장히 고독하죠. 자, 그래서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았다라고 하는 건, 결단은 뭐야? 그때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죠. 고기를 매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단을 해서 정육점 가가지고 고기를 탁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그 결단을 딱 끊어내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야. 돼지고기를 2억은 끊어왔다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화자의 처지죠. 이웃에 고기 볶는 냄새 퍼져나가 좋을까? 하나도 없다.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때는 동네가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집마다 이렇게 막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옆집에서 막 부부싸움 하거나 막 이러면 옆집 소리 다 들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옆집에 음식하고 이러면 무슨 음식 먹는지 냄새 때문에 다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고기를 먹는 게 쉬운 시절이 아니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고기 볶는 냄새가 나면 옆집 이 근방 집에는 냄새가 다 나요. 자, 그러니까 그 냄새 퍼져나가가지고 좋을 거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이웃집에 평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집에 이 말소리에 막 오르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연탄불에 고기를 이제 뒤적뒤적 하면서 구워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방문을 꼭 닫고 볶은 돼지고기를 입안에 씹으며 돼지고기를 씹으며 입안에 기름 한 입 고이던 밤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느꼈던 소박한 행복.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과거의 삶을 떠올리면서 추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가족의 모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고요. 자, 그게 바로 뭐야? 이 작품의 미적 요소죠. 가족의 사랑.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가 느끼고 있는 정서는 무엇이냐? 자,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 회상 속에 나오는 주인공도 누구야? 화자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화자는 고기를 먹으면서 소박한 행복을 느꼈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 말하는 이가 나타내고 있는 정서죠. 자, 그러면 이 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어른이 된 화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추억을 회상하며 가난하지만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과 가족을 위하던 이거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 그러면 이 말하는 이에게 있어서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재이냐? 연결, 뜻밖의 즐거움을 주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이다 가 나와야 됩니다. 소수령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왜 뜻밖의 즐거움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매번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뜻밖의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화목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는 소재입니다. 화목했던 옛 시절. 왜? 현재 말하는 이에게는 이제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니까. 어린 시절에 말하는 이에게는 뜻밖의 즐거움을 주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가 돼지고기였다면, 지금 현재 어른이 된 화자에게는 화목했던 옛날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소재. 자,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3, 4분만 쉬었다가 바로 다음 단어 들어가도록 할게요.